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조철박사 통통통. 지난 시간에 잘 팔리는 부동산은 따르겠다. 홈스테이징 재발견,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장미정 교수님을 모시고 토크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부동산, 돈 버는 방법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올리는 방법도 이 책에다가 또 많이 다양한 내용을 좀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내용 저는 질문하면서 토크를 해서 장 박사님의 노하우를 좀 많이 얘기하고요. 네. 여러분들은 많은 걸 갖다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이 보면은 뭐 부동산도 고정 픽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어느 분은 또 생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가치 변화하고 증식한다 그러는데 부동산 재생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지 않나요? 좀 어떤 방법 많이 얘기할 수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노후화된 건축물을 네. 완전히 부수고 네. 새롭게 만드는 이제 리노베이션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 건물이 이제 낡은 건물을 어느 네. 정도 골조만 있는 상태에서 벽을 허문다든지 또는 이제 뭐 일부 기둥을 철거하는 리모델링 방식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골조의 변경 없이 단순히 이제 표면만 바꾸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도배라든지 페인트 이런 것만 바꾸는 리폼 또는 리페어 방식이 네. 총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공간이나 기존의 이제 어떤 주택 관련된 그걸 갖다가 어느 쪽을 하느냐의 의사결정도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땅의 가치가 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고객의 이런 니즈가 좀 바뀌는 그런 트렌드라면 네. 건물의 용적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 스페이스가 있다면 네. 오히려 이제 건물을 새롭게 다 허물고 올려서 리노베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네. 수익 면에서 탁월하다고 볼 수도 있죠. 맞아요. 건물에 이제 이걸 최대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네. 사실 좁은 공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가 좋을까요? 좁은 공간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네. 이제 뭐 시간이나 요일별로 또 네.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네. 용도 변경하는 것들이 제일 좋다라고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공간의 스페이스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주거 공간을 상업 공간이나 또는 주거 공간을 호텔이나 또는 주거 공간을 업무 공간 이런 식으로 네. 그 공간을 사용하는 고객이 어떤 고객이 올지를 네. 선택해서 네.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이제 한번 물류부동산을 제가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에도 종류 호텔, 유통, 그다음 물류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물류 부지가 안 되는 경우, 뭐 유통이 돈이 된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용도 변경을 하면서 가치를 올리는 것도 참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기존 거를 갖다 재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가치를 올리고 수익성을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부동산 가치 기준이라는 것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더 우리가 크게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서 제일 먼저 그 부동산이 네. 이제 어디에 입지하느냐, 입지가 일단은 이제 분석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 분석에 따라서 이 건물을 이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네.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거는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했다. 2호선 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2호선에 플랫폼이 있잖아요. 환승하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렇죠. 것.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동선이 좋아야 되고 직경률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 회전율이 좋은 이쪽이 최고가 그렇죠. 되는. 네, 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모든 분들은 부동산 투자할 때 주목하고 하지만은 그만큼 땅값부터 모든 걸 관련된 비용도 엄청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 지금 작년 1, 2년 사이에 이제 부동산의 그 가치라든가 많이 올라갔는데 네, 네. 지금 내년 2025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에는 한번 예측 좀 현재 해주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유동성 자금이 네.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몰렸었을 때 첫 번째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상품이 주택으로 많이 몰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지금 부동산에서도 주택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만 두고 이제 나머지 주택들을 이제 처분하면서 네. 이제 그 비주거형 부동산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네.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이제 작년에 취직산업센터라고 해서 네. 공장형 이제
오피스라고 볼 네.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이제 인기를 얻었었고 네.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거용이 아닌 이제 호텔형으로 나온 숙박형으로 나온 네. 일명 이제 뭐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는 일명 네. 생숙이라고 하자 숙박 시설에 관련돼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할 부분들이 이 상업적인 공간으로 그래야지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세금을 조금 우회하는 측면에서 주거용에서 이제 비주거용, 특히 이제 상업용으로 네. 이제 이동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식산업센터 뭐 저기 주요 거점에 참 인기도 많았고, 네, 말씀해 주신데 호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형, 공유형 이런 쪽이 이제 주목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치가 같이. 네. 아마 공유 주방 같은 것도 막 기억나네요. 옛날 네. 같으면 이제 혼자 단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총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주방이라든가 거기 한 곳에 나가고 주문 오다 받으면 거기서 그냥 다 만들어내고 이런 쪽이. 그래 이제 부동산 가치도 저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네. 홈스테이징 어떻게 보면 이제 장민영 박사님 교수님이 이 분야에도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홈스테이징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홈스테이징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가이드라인 원칙이 있지 않나요? 주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까요? 네, 먼저 우리가 홈스테이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재택을 하고 있는, 즉 거주하고 있는 어떤 매물, 그게 이제 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무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랑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공실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때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공간이 우리가 지금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에 이제 올 고객, 이제 이후에 올 고객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주고 임대 임차인의 차이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네요. 내가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맞는 사람이 들어와라 했는데 네. 그보다는 들어올 사람이 확실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디자인하고 또 패션도 하셨으니까 네. 오더메이드네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유럽의 오토쿠츠로 네, 그게 갑자기 저도 생각나네요. 네. 그 맞춤형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네, 최고의 네. 베스트가 되겠네요. 네, 네. 야, 그래서 그게 생각이 많이 바뀌는 실제 저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그 공간에 거주하는 분의 네. 니즈를 많이 파악해서 그분이 그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누리고 싶은지를 많이 이제 분석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네. 홈스테이징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후에 올 고객이 누구인지를 상정하는 게 굉장히 차이점이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배우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다. 또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어떻게 구상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노하우고 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가치도 올리고. 네, 그래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해 주셨고 했지만은 위치, 입지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뭐 네네. 입지 분석이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공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색채 컬러지. 저도 보면은 이 컬러에 따라서 뭐 어떤 그 공간 네. 활용도 달라지만 금액 가치가 달라진다면서요. 그렇죠. 네. 주로 그러면 입지 분석은 어떻게 지금 부동산에 중요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입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네. 그 위치를 나타내는 장소의 개념하고 네.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공간의 개념이 두 가지 같이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 우리가 공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입지라는 거는 그 장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공간을 이용할지 네. 그래서 그 공간의 어떤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네.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입지하면 이꼴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입지를 분석할 때 네. 그 장소에 어떤 고객이 올지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공간이 그리고 이제 그 장소에 어떤 고객이 올지에 따라서 그 공간을 같이 디자인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로케이션인 이런 입지에는 네.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어울리는 주거 공간. 예를 들어서 1인 주거 네. 또는 이제 그 1인 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오피스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입지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거 이제 상응해서 이제 디자인도 같이 네. 이제 연동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또 연령층 때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이제 20대 30대 네. 그러니까 이제 밀레니엄 세대하고 Z 세대, MZ 세대가 뭐 명확히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40대만 해도 벌써 이게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도 이게 다양한 공간이라든가 이게 분석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네. 트렌드가 네.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 이제 이 MZ 세대들은 이미 부모님들이 그런 명품 백이나 명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누려봤던 세대고 그것을 이제 자녀 세대들한테 이제 그쵸. 물려주는 세대다 네. 보니까 이 MZ 세대들은 이제 럭셔리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누릴 줄 아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공유 오피스 예. 또는 어떤 나머지 상업적인 이런 공간들이 대부분 보면 약간 이제 럭셔리한 컨셉으로 디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디자인이나 패션도 보면 우리가 이제 트렌드 네, 유행 주기가 있잖아요. 네, 네. 아마 옛날 생각하면은 네, 뭐 플레이어가 긴 롱을 입다가 점점 이제 네. 짧게 입다가 다시 또 사이클 돌아가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거 똘똘한 하나 네, 네. 갖고 또 뭐 물건을 사도 비싼 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쵸. 이제 기존의 틀이 팍 바뀌는 거네요. 네, 그런 걸 갖다가 예측하고 그런 걸 갖다가 제안하고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부동산에는 사람이 살고 또 있고 모든 걸 갖다 움직이지만은 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또 가치를 올리는 것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쓰냐가 너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아니 하나 모르겠어요. 이 책 쓸 때 참 고민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준비하고 또 이거 혼자 책 쓰신 거죠? 네, 네, 네. 아마 그냥 부동산에 광범위한 내용 여기다 그 전관 시각 디자인도 다 하셨을 거고 공간도 네네. 그렇고 하다 보면 또 누구 조력자의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고민하면서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혼자 책 쓸 생각이십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네.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네. 고생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네. 솔직히 이 책을 이제 퇴고를 하고 이제 몸살까지 나섰었습니다. 이제 이 책을 근데 이제 네. 이번에 꼭 올해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네. 이제 곧 올 이제 그 부동산 버블 붕괴도 있고 하니까 네. 좀 더 이제 자신의 자산을 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있어서 이번 주까지 계속 이제 현상들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무엇을 how to 그래서 어떤 해결 방안, 솔루션을 줄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솔루션을 주고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상품으로 우리 집을 좀 더 내놓고 좀 더 떨어지기 전에 내가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네. 디자인으로 좀 부동산을 접근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맞아요. 이제 혼자 하시면서 정보량의 또 이 어떤 트렌드 속도도 바뀌고 있고 네, 네. 그러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고생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또 뿌듯한 것도 있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장민정 박사님, 장민정 교수님 이 책을 갖다가 지금 한 달 전 출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뭐 권유 하나 해도 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에 뭐 조철 박사 책 같이 한번 써보시네요. 아, 네네. 너무 감사하죠. 네. 네네. 앞으로 이제 콜라보도 그렇지만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까요. 네네. 디자인, 공간, 또 부동산 또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한번 좀 손을 내밀어서 네. 잘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장미정 교수님 방송했는데 마지막으로 뭐 2회 방송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네. 이제 저번 주에는 좀 많이 긴장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또 우리 이제 조철희 박사님하고 또 같이 하다 보니까 네. 호흡이 잘 맞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뭐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하면서 제 역할을 토크할 때는 저는 네. 토크는 톡톡 쳐서 네. 지금 이제 출연하신 분이 이제 말씀 잘하게 했는 게 네. 제 역할인데 장미정 박사님 뭐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해외 생활도 경험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중요한 미래 비전 다양한 거 네. 제시하니까요. 여러분들 조철 박사 통통통을 통해서 장미정 교수님, 네. 박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 책 한번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많은 활동 기대하면서 네. 또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또 모시고 싶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장미정 박사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면서 저는 장미정 박사님, 교수님하고 인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